지금 골드는 이 재진입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려면 골드 ETF인 그 GLD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396.55달러에서 28%가 더 올라서 신고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재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분석에서 골드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과 지금 이야기가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의 단위가 다릅니다. 과매도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은 길어야 5 내지 10% 수준의 단기 출렁임이고요. 이 추세 전략이 요구하는 매수 진입은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과 추세 재진입은 전혀 다른 신호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님들.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의 농장지기의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곡간에 20년 자물쇠를 채우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 키운 금밭은 값이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고 금시장, 수급, 장부까지 숫자로 파고들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이웃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쌓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금밭은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캡처를 들고 실제 법안을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헤드라인과 법안이 실제로 말하는 게 꽤 달랐거든요. 많은 기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들인다고 적었지만 이것은 사는 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잠그고 감시하는 법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씨앗 봉지에 큰 글씨가 아니라 뒷면 깨알 같은 설명서를 읽어야 진짜 무슨 씨앗인지 압니다. 소문난 가뭄이 늘 밭을 가무르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법안 제대로 알기고요. 2부는 금시장 계량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마당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정체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토대가 단단해야 뒤에 숫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정식 이름은 미국 준비자산 현대화법입니다. 영어로는 American Reserve Act, 줄여서 아마입니다. 법안 번호는 HR 8957이고요. 공화당 닉 베기치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골든 의원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초당적 법안입니다. 다만 이웃님, 중요한 건 이게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해 5월 21일 발의돼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일부 소문에 의하면 이번 주에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뭘 현대화한다는 걸까요? 2025년 3월에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을 명령이 아니라 영구적인 법률로 못 받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농장으로 치면 농장주의 구두 약속을 마을 등기부에 정식 등재해서 곳간에 대못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을 풀고 가야 됩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정책을 뒤섞으면 금 영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514233인데요. 지금 시행 중인 행정명령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액트는 연 20만 개씩 5년 동안 100만 개를 사라는 매입법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주인공 아마, 즉 보관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00만 개를 사라는 건 아마가 아니라 별개의 비트코인 액트입니다. 아마는 한 개도 새로 안 사고 가진 걸 잠그고 감수하는 보관법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아마가 실제 하는 일은 뭘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년 매각 금지 락업. 준비금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팔지도 바꾸지도 담보로 잡지도 못합니다. 새로 들어온 물량은 각자 20년 시계가 따로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분기별 암호학적 준비금 증명입니다. 분기마다 공개적으로 암호학적으로 보유를 증명하고 독립감사를 받습니다. 누구나 진짜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압수자산의 재무부 통합. 몰수로 국가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단일 준비금으로 모읍니다. 네 번째, 행정명령을 영구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캡처의 주인공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한 개도 새로 안 사는 보관법 안에 들어있는 추가 매입을 연구만 해보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빗장이 이중입니다. 바깥 빗장은 아마의 애초에 신규 매입 조항 자체가 없었다는 것, 연구 지시뿐입니다. 안쪽 빗장이 제 구조인데 설령 연구해서 사더라도 예산 중립이어야 합니다.
화면 빨간 박스가 이 단서가 되는데요. 나라빛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입도, 신규 과세도, 적자 지출도 안 됩니다. 이 두 빗장이 왜 우리 금밭에 중요한지 2부에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마당입니다. 법안 얘기는 토대였고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밭 이야기입니다. 수급 장부와 시나리오 숫자로 가겠습니다. 먼저 2025년 수확 장부입니다. 금 총수요가 사상 처음으로 5천 톤을 돌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550억 달러, 무려 45%나 늘었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격이 67%나 올랐는데도 공급은 딱 1%만 늘었습니다. 밭이 굳어버린 겁니다. 광산 생산은 3,672톤으로 사상 최대치였지만 증가폭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쪽을 보면 중앙은행이 863톤, 평소 평균의 1.8배를 사들인 큰 손이었고 미국 ETF가 437톤으로 미국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수요의 폭이 넓다는 게 중요합니다. ETF, 골드바, 동전, 중앙은행이 동시에 늘어난 구조적 수요이기 때문에 한 곳이 끌어올린 투기보다 바닥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저변이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님, 올해 그 금값이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1월달 사상 최고치인 5,589달러에서 6월 약 4,165달러까지 25%나 빠졌습니다. 3월 한 달에만 10%, 2013년 이후 최악이었고요. 하지만 이건 강세 붕괴가 아니라 두 서리가 동시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화면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르무즈가 충돌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인플레가 일었고 이로 인해서 그 금리가 상승했죠. 그래서 실질금리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자 없는 금의 기회비용이 치솟으면서 눌린 겁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이겁니다. 두 서리는 실질금리라는 하나의 관을 통해서 금을 눌렀을 뿐 금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면 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폭락 와중에도 중앙은행은 1분기에 244톤을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손님 명단이 다릅니다. 금의 단골은 중앙은행이고요. 비트코인의 손님은 기업, 개인, ETF, 나스닥과 손잡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사지 않습니다. IMF도 대규모 국가 편입에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겹치진 않습니다.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금은 65%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6% 빠졌습니다. 상관관계가 0.14, 같은 밭 작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의 향방을 가르는 네 가지 변수, 연준, 금리, 유가, 달러, 실질금리의 조합으로 세 갈래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현재 4,16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세론입니다. 호르무즈 휴전이 되고 유가가 떨어지면 그 페드가 다시 그 금리 인하를 내세울 거고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가 돼서 실질금리가 내려갑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되면 금값은 5,900에서 6,3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립적인 건데요. 지정학적인 교착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횡보하고 페드가 연 1회 그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달러는 보합세, 이런 경우 유가는 4,300에서 5,000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가장 비관적인 건데 유가가 재급등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란과 미국과의 종전 합의가 되면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어질 텐데 이 협상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4천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두 마당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법안, 암안은 사는 법이 아니라 그냥 잠그고 감시하는 법이다. 두 번째, 금은 공급이 굳어 있고 단골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안 사고 범위 하락은 외부 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실질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인데요. 여러분께 그 해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웃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금을 절반가량 그 손절매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 금을 사라고 해놓고 팔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운함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종목이 손실 구간에서 그 정리되었으니까 마음 상하신 건 당연합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그 매수하라고 권해드린 적은 없는데 제 논조가 그렇게 그 읽혔는 모양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해는 풀어드리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골드를 담은 것은 오르니까 사세요라는 그 추천이 아니라 헤지펀드 그 추세 전략이라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 매수 신호를 냈기 때문에 이제 편입을 했던 거고요. 화면에 띄워드린 이 대시보드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여기에는 설정값이 다 박혀 있습니다. 252일 추세, 손절폭 0.4,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 제 기분이 아니라 숫자가 미리 정해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사는 규칙, 이 약속에는 매수 규칙뿐만 아니라 매도 규칙도 함께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 기준선을 일정 폭 아래로 내려오면 제 생각이 어쨌든 덜어내야 됩니다. 이번에 골드가 바로 손절 라인을 건드렸고 그것이 이제 6월 5일인데요. 그래서 시스템이 시킨 대로 절반을 정리한 겁니다.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코어 자산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은 절반만 덜어냈고 솔직히 저도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 때만 규칙을 지키고 팔 때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그 이웃님께 약속드린 시스템이 아니게 됩니다. 시스템이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손절 신호가 떴는데도 그래도 오를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웃님을 속이는 그런 꼴이 됩니다. 매수할 때만 규칙을 따르고 팔 때는 감정을 따른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아쉬워도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추세 전략의 핵심은 맞히는 게 아닙니다. 틀렸을 때 적게 잃는 것입니다. 절반은 손절한 건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 설계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큰 손실을 미리 끊어내는 이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MDD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골드는 언제 사라는 말이냐? 영영 안 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것 같은데요. 이웃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는지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골드를 싸 보여서 다시 담지는 않습니다. 오직 가격이 직전 고점을 새로 돌파할 때, 즉 추세가 되살아났다는 신호가 떴을 때만 재편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골드는 이 재진입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려면 골드 ETF인 그 GLD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396.55달러에서 28%가 더 올라서 신고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재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분석에서 골드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과 지금 이야기가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의 단위가 다릅니다. 과매도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은 길어야 5 내지 10% 수준의 단기 출렁임이고요. 이 추세 전략이 요구하는 매수 진입은 기간이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과 추세 재진입은 전혀 다른 신호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골드가 다시 우리 밭에 들어오는 길은 하나입니다. 가격이 스스로 힘을 내서 신고가를 새로 쓰는 것. 그날이 오면 팔 때 숨기지 않았듯이 살 때도 똑같이 신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까지는 규칙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스템적인 매매에 국한된 겁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투자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